자, 우리가 한국에만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글로벌로도 크게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을 이미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청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의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강의를 하러 가서 이제 딴소리를 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뭐 강남은 아니더라도 강북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강북에 뭐 청량리역 근처가 됐던 이런 데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베트남이 우리나라 옛날에 강남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모습인 것 같다. 베트남이 중국이 거의 그때 7%, 지금은 6.5%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목표입니다만은, 7% 성장. 인도가 7% 성장.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걸 보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죠. 그렇죠? 인도하고 차이나 사이에 있는 반도. 거기 안에서 중국하고 인도의 성장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젊은이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데가 베트남이죠. 그럼 베트남 하노이 같은 데다가 지금 강남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하나 사놓으면 서울의 청량리에 건물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주대학교 주식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는지 건물 살 수 있는지 그때부터 막 붐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 지금 또 난리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만 조금 해주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했던 것만으로 해외에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까지도, 아니면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유럽 위기가 터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유럽에 가면 안 돼. 유럽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근데 모든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가 IMF 겪고 난 다음에 경제 위기를 어떻게 했나요? 슬기롭게 헤쳐나오죠. 지금은 경제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살려냅니다. 어떻게든. 그럼 그때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베트남이 늦었다면 유럽, 그리스가 됐던 아니면 스페인이 됐던 이런 데다가 뭔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거 충분히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중국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G2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 개방 효과. 금융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도 초반 처음으로 이제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1990년도 후반 우리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제 IMF를 통해서 이제 개방을 됐던 그러한 부분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자체가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992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는 거예요. 쫙, 그쵸?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일본의 나카무라 부부입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부부가 사실 일본이 경제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 개방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봅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제 한 10% 정도 부분 개방을 했을 때고 지수를 따져보면 534포인트 정도 됩니다. 자, 그때 투자를 해서 좀 있어 보니까 117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 그렇죠? 아까하고 같은 그림입니다만은 왠지 조금 더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20.6% 정도 수익을 냅니다. 역시 금융 개방에 투자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융시장 그러고 난 다음에 3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원래 120% 수익 냈다가 43.8% 손실이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됐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될까요? 지금 지수는 300포인트입니다. 접어야 됩니까? 어젠가 우리가 봤던 지수가 지금 25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때 투자를 접어야 될 이유가 전혀 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계속 하려고 딱 생각을 했더니 이때의 뉴스를 한번 보기 시작을 한 거죠. 1999년도에 뉴스를 봤더니 한국이 어떻다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외국인이 이달에 1조 3천억을 순매도했다. 어제 하루 삼성전자만 782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살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 못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사기 됐다 부담스럽죠. 야, 그래도 경제 상황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이때에서 일어났던 일이 요번에 또 대우가 GM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막 망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나라 투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대기업이 막 망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 개방은 됩니다만은 대기업이 망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부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는 빚더미를 못 벗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기사냐 하면 1998년도 10월 16일 기사입니다. 지금이 그때로부터 10년 지났다, 그렇죠? 2015년까지 빚더미를 못 벗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투자를 못 할 겁니다. 투자를 못 할 겁니다만은 사실 그 기간 동안은 금융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었다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아까 3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투자를 안 했으면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 금융 개방할 때 뭐 주식 사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중국이 금융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2014년도에요. 자, 지금 중국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보니까 누굽니까? 이몽룡이하고 성춘향입니다. 그렇죠? 이부입니다. 어쨌든 투자 한도 총 3천억 위안 뭐 개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2,500포인트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곧장 시장이 몇 포인트? 쫙!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2,500에서 거의 5,178포인트까지 주가 상승을 하면서 107%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20% 수익이었으니까 나카무라 부부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6.2% 정도 수익이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국이 성강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시점입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몽룡 부부는 이제는 중국을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지속해야 되나? 비슷하죠. 어디서 본 것 같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얘들도 지금 보면은 이러고 있는 거죠. 1992년도에 부분 개방한다고 투자를 했다가 수익 한번 났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 박살이 났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지금 중국에 그러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중국에 더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 시진핑 1인 독재를 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중국에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지금 막 도산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도산하고 있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금융 개방 자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중국을 이제는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중국 시장을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중국 경제가 더욱더 큰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중국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봐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딱 끊어놨어요. 2001년까지. 왜냐하면 1998년도 정도에 이제 1998년도 들어오면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강통이 2016년 12월 5일 날 그 개방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2년 동안 뭐 했나요? 계속해서 행보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중국은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뭘 좀 많이 아시냐 하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퍼혁명 아니면 저 PBR 관련된 종목.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 우리나라가 금융 개방하고 난 다음에 종목이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에 막. 날아가는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외국인이 막 사는 겁니다. 외국인이 왜 샀는지를 그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저퍼준 거예요. 저 PBR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퍼주라든지 저 PBR 종목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서도 그 부분에 수익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금융 개방 이후에 많이 올랐던 저 PER 종목이라든지 저 PBR 종목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외국인 사는 종목이 그냥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중국은 PER로 따져보면 대부분은 이제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냥 아이디어로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뭘 보시는 게 좋냐 하면은 2P 종목. 2P는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기관 투자자들 모두한테 중국 주식을 사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후강통이라든지 성강통을 통해서 중국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도 그걸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외국계 기관들이 중국의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QP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외국 기관들 중에서 중국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그러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인 QP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주, 모태주, 양화양조, 오량액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중국의 백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 그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연태 오량주 시키고 뭐 하면 나오는 그런 백주 관련된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일단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게 에어컨 만들던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4차 산업,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독일의 그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해서 굉장히 좀 달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대적으로 레이저 가기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트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입니다. 근데 종목들 중에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은 중국에서 중국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중국의 사회보험이 좋아하는 종목,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QP 관련된 종목들을 그냥 모으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뭐 추세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여덟 종목들을 단기 매매를 하셔도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 외에도 미국도 그렇고요. 아니면 인도 차이나 반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금 경기가 또 살아나고 있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글로벌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는 이랬어요. 아까도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나가지 않을까요? 물론 빼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장이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미국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유럽의 주식을 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투자 마인드 자체를 좀 더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글로벌에서 통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세계로 뻗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